믹스커피 한 잔에 부모님이 이렇게 놀라실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한국 음식을 통해 이렇게 깊은 감동을 받을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는 사실 한식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저 많은 음식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한 어느 날의 경험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킴이라고 합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나고 자란 32살의 기자예요. 주로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취재하는 프리랜서 기자로 뉴욕의 최신 트렌드, 패션, 음식, 그리고 K컬처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한국 문화에 아주 익숙한 편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이민 오셨을 때부터 뉴욕에 정착하셨고, 저는 미국에서 자라면서 햄버거와 피자, 파스타 같은 서양 음식을 더 익숙하게 접했거든요. 한국 음식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먹는 음식 정도로 여겼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현재 뉴욕 퀸스에 살고 계세요. 두 분 다 60대 중반이셨고,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시며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부모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고, 자연스럽게 독립심이 강한 성격이 되었어요. 덕분에 기자로서의 삶도 도전적으로 즐길 수 있었죠. 하지만 그만큼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서 독감에 걸리셨습니다. 뉴욕의 겨울은 매섭고 건조했는데 부모님께서 면역력이 약해지셨는지 기침과 고열로 며칠을 고생하셨죠.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의사는 휴식과 수분 섭취를 권할 뿐 딱히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기운이 없으셔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답답한 마음뿐이었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그러던 중 한국에 계신 이모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삼계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라야, 한국에서는 몸이 허하면 삼계탕 한 그릇이면 된다니까. 너희 부모님도 뜨끈한 삼계탕 드시면 금방 기운 차리실 거야. 사실 저는 삼계탕이 그렇게 특별한 음식인지 몰랐어요. 그냥 닭고기 들어간 국물 요리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이 힘이 없으신 모습을 보니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뉴욕에서 괜찮다는 한식당을 찾아 삼계탕을 대접해 드리기로 했어요. 식당은 맨해튼 미드타운에 있는 꽤 유명한 한식당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가자마자 뜨거운 삼계탕이 나왔어요. 부드러운 닭고기와 진한 국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찹쌀과 한약재 향이 코끝을 자극했죠. 저는 솔직히 이게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한 숟갈, 두 숟갈 떠먹을수록 표정이 점점 밝아지셨어요. 그래, 이런 걸 원했어.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듯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도 국물을 한 모금 떠드시고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릴 적 먹던 맛과 비슷하구나. 저는 순간 놀랐어요. 부모님께서 이렇게까지 감동하실 줄 몰랐거든요. 어머니는 젊었을 때 할머니께서 직접 해주셨던 삼계탕이 생각난다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너희 할머니가 몸이 약해질 때마다 끓여주시던 삼계탕이었는데 그때는 이게 왜 그렇게 특별한지 몰랐는데 지금 다시 먹어보니까 그 의미를 알겠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삼계탕을 보양식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그냥 닭고기 국물이 아니야. 이 안에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 있지. 부모님의 표정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걸. 이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회복시키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었어요. 그날 부모님은 삼계탕을 다 드시고 나서 정말 거짓말처럼 컨디션이 좋아지셨고 저는 한식의 힘에 대해 처음으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트렌디한 음식이라고만 생각했지만 혹시 한식이 가진 특별한 점이 더 있는 건 아닐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식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며 취재를 시작했죠. 그러던 중 뉴욕에서 3시간을 줄 서야 겨우 먹을 수 있는 한국 기사식당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기사식당. 저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기사식당이란 단어조차도 생소했어요. 하지만 조사해보니 한국에서는 기사식당이란 것이 예전부터 존재했고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요즘 한국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했어요.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반찬을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사식당이 뉴욕 한복판에 나타나다니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이름은 케이자.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위치한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그곳에서는 불고기, 돼지불백,
오징어 볶음 같은 전통 한식을 정갈한 반찬과 함께 제공했는데 특히 한국에서나 볼 수 있는 밥과 국이 기본으로 나오는 백반 형식의 식사가 뉴요커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의 정치잉을 담아낸 서비스였어요. 호기심이 커진 저는 부모님과 함께 꼭 한번 가보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식당이 워낙 유명해서 예약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매일 웨이팅 시간이 2~3시간은 기본이라 도저히 부모님을 데리고 긴 시간을 기다리기는 어려웠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드디어 부모님과 함께 갈 날이 다가왔고 우리는 일찍 출발했어요. 뉴욕의 겨울바람을 맞으며 2시간을 기다려 드디어 케이스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이 우리가 한식에 대해 가지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건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케이스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한국의 오래된 기사식당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이런 곳을 만날 줄이야.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국물 냄새가 풍겨왔고 벽에는 옛날 한국에서나 볼 법한 장식들이 걸려 있었어요. 브라운관 TV에서는 한국 뉴스와 다큐멘터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한쪽에는 국내산 김치 사용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었어요. 부모님과 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에는 물이 담긴 스테인리스 컵과 김치통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흔한 풍경일지 몰라도 뉴욕에서는 이런 세팅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문을 하기 전 주변을 둘러보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현지인처럼 보였고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듯했지만 익숙한 듯 수저와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고기 백반과 돼지불백 백반을 주문했습니다. 뉴욕에서 웬만한 한식당을 가도 반찬이 많지 않은데 여기서는 백반 메뉴를 주문하면 8가지의 다양한 반찬이 함께 나온다고 했어요. 반찬이 나올 때까지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케이스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이 식당은 원래 한국에서 기사들이 밥을 먹던 기사식당을 본떠 만든 곳이었어요. 기사식당은 택시 기사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든든한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찾던 곳으로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반찬이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했어요.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기 어렵고 젊은 세대들이 이런 형태의 식당을 찾는 경우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운영이 어려워진 거였죠. 그런데 뉴욕에서 다시 태어난 기사식당이 이렇게 성공을 거두고 있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부모님도 내 생각과 비슷한 듯 했습니다. 옛날 한국에서 기사식당이 많았지. 점심시간만 되면 택시 기사들이 몰려와서 밥 한 그릇 투딱 먹고 다시 나가곤 했어. 아버지가 옛날을 떠올리듯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때 기사식당에서 먹었던 김치찌개랑 제육볶음이 그렇게 맛있었는데 여기는 반찬이 많다고 하니 기대되네. 잠시 후 둥근 스테인리스 쟁반 위에 갓 지은 밥과 뜨끈한 국, 그리고 8가지 반찬이 담긴 접시가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불고기와 돼지불백도 한국에서 먹던 그대로였어요. 부모님은 반찬 하나하나를 음미하며 드셨습니다. 감자볶음, 콩나물무침, 깨십장아찌, 청포묵까지 뉴욕에서 보기 어려운 정통 한식 반찬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 음식이지. 아버지는 감탄하며 반찬을 하나씩 드셨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밥 한 공기와 함께 반찬을 먹는 게 진짜 제대로 된 한식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어쩌면 한식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집밥이라는 편안함을 주는 음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부모님처럼 오래전 한국을 떠나오신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식사를 마칠 무렵 부모님은 오랜만에 정말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었다며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를 또 한 번 놀라게 한 것이 있었어요. 출입구 옆에 자리 잡은 한국식 커피 자판기였습니다. 어머니는 반가운 얼굴로 자판기를 가리키셨어요. 어머, 저거 봐. 사라야. 저거 예전에 한국에서 많이 보던 거 아니야? 나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뉴욕에서 자판기 커피는 흔한 것이었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단순한 반가움 이상이었어요. 어머니는 흥분한 듯 곧장 자판기로 다가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컵이 내려오고 따뜻한 믹스커피가 천천히 담겼어요. 어머니가 한 모금 마시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이게 커피라고? 아버지도 한 잔을 뽑아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감탄하듯 웃으셨어요. 믹스커피 이걸 여기서 다시 마시게 될 줄이야. 나는 부모님의 반응이 신기했습니다. 나는 믹스커피를 자주 마시는 편이 아니라서 특별한 느낌은 없었지만 부모님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듯했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식사 마치면 꼭 이렇게 믹스커피 한 잔씩 마셨지. 달달하면서도 고소한 이 맛이 참 그리웠는데 뉴욕에서 다시 마실 줄은 몰랐어. 어머니께서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더니 갑자기 웃으셨습니다. 사라야, 이거 내 조부모님 댁에서 우리가 몰래 훔쳐 마셨던 거랑 똑같아. 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부모님은 한국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 오셨습니다. 조부모님께서는 한국에서 가져온 믹스커피를 찬장 깊숙이 보관하셨고 부모님은 어릴 때 그 믹스커피를 몰래 꺼내 한 숟갈씩 퍼 먹곤 하셨다고 했어요. 너무 단맛이 강해서 커피라기보다는 초콜릿 가루 같았지만 어른들이 마시는 커피를 자신들도 맛봤다는 것이 신기하고 즐거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부모님께 혼날까봐 컵에 타 마시지는 못하고 몰래 가루만 먹었다가 입안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기침을 했던 기억도 있으셨다고 했어요. 아버지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웃으셨습니다. 진짜 그랬지. 나도 어릴 때 우리 집에서 믹스커피 가루 훔쳐 먹다가 딱 걸렸어. 엄마가 찬장에 숨겨뒀는데 몰래 한 스푼씩 퍼 먹다가 기침이 나서 바로 들켰거든. 어머니께서도 크게 웃으셨습니다. 그랬구나. 우리도 똑같았어. 기침 나서 조부모님께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더니 다시 한번 감탄하셨어요. 근데 이 맛이 그대로네. 진짜 똑같아. 어머니는 종이컵을 들여다보며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미국 와서 처음엔 커피가 다 이런 줄 알았는데 여기선 전부 블랙커피에 우유나 설탕을 따로 넣어야 하잖아. 그런데 한국 믹스커피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섞여 있어서 달고 부드럽고 뭔가 따뜻한 느낌이 있었지. 나는 부모님의 반응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한국 음식과 문화가 단순히 맛이나 유행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과 추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그렇게 뉴욕 한복판에서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한식과 한국의 문화가 가진 특별한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순간에도 부모님께서는 연신 감탄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한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무엇보다 밥과 국, 반찬이 조화를 이루는 백반 한 끼가 이렇게 만족스러울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사라야, 우리 여기 또 오자. 어머니께서 길을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식당이 많아지면 참 좋을 텐데. 아버지께서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뉴욕에 한식당이 많아졌다고는 해도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잖아. 한국에서도 점점 기사식당이 줄어든다는데 이렇게 멀리 뉴욕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좀 뭉클하기도 합니다. 어머니께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커피는 정말 최고였어. 사라야, 그 믹스커피 계속 생각난다. 한국에서는 그게 흔한데 왜 미국에서는 잘 못 구할까? 저는 어머니의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사실 부모님께서 믹스커피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실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부모님께 젊은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맛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게요. 한인마트에서 찾아보면 있을지도 몰라요. 다음에 한번 가볼까요? 그래. 근데 커피만 사러 가는 김에 집에서도 한번 만들어 먹어보면 어떨까? 저는 부모님의 제안에 잠시 고민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릴 때 한국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한식을 먹었던 기억은 있었지만 미국에 오신 후로는 주로 미국 음식 위주로 드셨고 집에서 한식을 자주 만들어 드시지는 않으셨어요. 외식으로 가끔 먹기는 했지만 직접 요리하는 것은 특별한 날이나 손님이 올 때 정도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집에서 한국 음식 만들어 본 적 없잖아요. 맛을 제대로 낼 수 있을까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요즘은 유튜브도 있고 인터넷에도 레시피 많잖아.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면 더 재미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집에서 한식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있는 한국인 지인을 통해 요리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마침 제가 알고 지내던 한국계 미국인 친구 중에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녀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작은 가게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고 다양한 한국 요리를 해본 경험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어요. 한식이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긴 해도 기본 원리만 알면 금방 익숙해질 거야. 그녀는 친절하게 기본적인 한식 요리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불고기의 양념 배합, 된장찌개의 깊은 맛을 내는 법, 그리고 밥을 제대로 짓는 방법까지.
저는 노트를 꺼내 그녀의 조언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요리에 필요한 식재료를 사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한인 마트를 찾았습니다. 마트 안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한국 식재료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뉴욕에서 한식 재료를 구하는 게 어려웠지만 요즘에는 웬만한 재료는 다 구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팔다니 예전엔 상상도 못했는데 어머니께서 감탄하셨어요. 요즘은 김치도 종류별로 다 있고 심지어 손질된 깻잎까지 팔잖아. 한류가 대단하긴 하네. 아버지께서도 마트를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류 덕분인지 예전보다 한국 음식 재료 구하기가 한결 쉬워졌어. 이제는 외국인들도 된장찌개나 불고기를 직접 해먹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저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류의 영향이 단순한 케이팝이나 드라마를 넘어 한국 음식과 식재료까지 깊이 스며들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재료 손질부터가 쉽지 않았어요. 한국 요리는 양념 배합이 중요했는데 간장과 설탕, 마늘, 참기름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차라야, 이거 설탕을 조금 덜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불고기 양념을 섞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레시피를 보며 대조해봤습니다. 근데 레시피에는 이 정도 넣으라고 돼 있는데 그래도 한국 요리는 손맛이 중요한 거야. 입맛에 맞게 조금씩 조절해야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요리가 단순히 레시피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음식은 재료의 특성과 입맛에 맞춰 조절하는 유연함이 중요한 요리였어요. 첫 시도였지만 불고기와 된장찌개,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만든 음식을 드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 정도면 꽤 괜찮은데? 그러게요. 처음 치고는 맛있습니다. 저는 한식 요리가 생각보다 어려울 줄 알았지만 해보니 나름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요리를 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믹스커피. 부모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믹스커피를 사기 위해 마트에서 찾아봤지만 작은 소포장 제품 몇 개만 남아 있었고 대부분은 품절 상태였습니다. 저는 의아해서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믹스커피가 왜 이렇게 품절이에요? 직원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믹스커피가 정말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수출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동서식품이 미국 식품회사 몬델리즈와 합작 법인으로 설립되었는데 믹스커피의 글로벌 상표권이 몬델리즈에 있어서 동서식품이 해외로 수출을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한인 마트들도 수입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들어와도 금방 품절되죠.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그럼 정식 수출 물량은 없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유학생이나 해외에서 한국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래 사재기하기도 하고 인터넷 직구로 구하려고 하지만 수량이 한정적이라 구하기 어려워요. 저는 부모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셨던 믹스커피가 뉴욕에서 대란이 된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뉴욕에서 한식과 한국 식재료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한식을 만들어 보면서 한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성과 시간이 담긴 문화라는 걸 깨달았고 믹스커피 하나에도 한국인의 생활과 정서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과 함께한 캐세에서의 경험과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보는 과정은 한식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시간과 정성이 깃든 문화였고 오랜 시간 동안 부모님의 기억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소중한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뉴욕에서 한식을 찾아 먹고 집에서 만들어 본다 해도 한국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도 언젠가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 한국에서 살았던 기억은 있었지만 미국으로 이민 온 이후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중 부모님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한국 한번 가볼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부모님께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한국을. 갑자기 무슨 말이야? 어머니께서 놀란 듯 되물으셨습니다. 이번에 한식도 많이 접해봤고 직접 요리도 해보면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오랜만에 한국에 가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도 잠시 고민하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가볼까? 사실 한 번쯤 다시 가보고 싶긴 했어. 그렇게 우리는 한국 방문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일정은 최대한 여유롭게 잡기로 했어요. 단순히 관광지만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네도 가보고 다양한 음식을 직접 맛보며 한국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믹스커피를 사오는 것이었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짐을 꾸리면서 부모님께서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가서 어떤 것들을 보고 어떤 음식을 먹게 될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과 저는 공항에서부터 익숙한 듯하면서도 낯선 공기를 마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젊은 시절 이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 것이었어요. 정말 많이 변했겠지? 아버지께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 살던 동네는 그대로일 거야. 어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뉴욕에서도 한식을 많이 먹었지만 한국에서 직접 경험하는 맛은 또 다를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한정식집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진 밥상에 다양한 반찬이 올려졌고 부모님께서는 반찬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감탄하셨어요. 이게 진짜 한식이구나. 아버지께서 깊은 감동을 받은 듯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찬들 하나하나가 다 정성이 들어간 거야. 뉴욕에서도 한식을 먹어봤지만 확실히 한국에서 먹는 맛은 달라.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부모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곳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어릴 때 살았던 동네를 걸으며 예전 기억들을 하나둘 떠올리셨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였는데 이렇게 바뀌었네. 어머니께서 교정을 바라보며 추억에 잠기셨어요. 이 골목길, 어릴 때 친구들이랑 자주 뛰어놀았던 곳이야. 아버지께서도 익숙한 듯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기도 했고 때로는 변해버린 풍경의 아쉬움을 느끼기도 하셨어요. 부모님께서는 같은 고향에서 나고 자란 친구 사이셨습니다. 어릴 때는 함께 학교에 다니고 같은 골목에서 뛰어놀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각자 가정의 사정으로 인해 서로 다른 시기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땐 우리가 다시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아버지께서 감회에 젖은 듯 말씀하셨어요. 그러게요. 미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어머니도 깊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두 분은 성인이 되어 우연히 미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오랜만에 한국어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생겼다는 반가움이 점점 깊어져 사랑으로 이어졌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는 서로를 보자마자 금방 알아봤지. 아버지께서 웃으며 말씀하시자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처음엔 어릴 때 친구였던 게 신기했는데 얘기할수록 마음이 통하더라. 어릴 때 같은 곳에서 자랐다는 게 이렇게 가깝게 느껴질 줄 몰랐어. 그렇게 부모님께서는 미국에서 사랑을 키워가며 결혼을 하셨고 이후로도 두 분의 대화 속에는 늘 한국에서의 추억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다양한 음식을 경험했습니다. 전통시장에 가서 떡볶이와 순대를 사 먹었고 유명한 설렁탕집에서 깊고 진한 국물 맛을 즐겼어요.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하다는 약과와 디저트 카페도 방문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약과를 한 입 드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이거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맛이랑 똑같아. 맞아. 옛날에는 집에서도 약과를 만들어 먹었는데 이렇게 다시 먹게 될 줄이야. 어머니께서는 감격한 듯 약과를 천천히 음미하셨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도 전통 디저트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며 부모님께서도 이런 변화를 흥미롭게 바라보셨어요. 마지막 날, 우리는 대형 마트를 방문해 부모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던 믹스커피를 몇 박스 사기로 했습니다. 마트에서 본 맥심 믹스커피 박스를 보며 부모님께서는 웃으셨어요. 드디어 찾았네. 뉴욕에서는 구하기 힘들더니 여기서는 이렇게 많다니 신기하네. 부모님께서는 믹스커피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한국 과자와 차도 함께 장바구니에 담으셨습니다. 이제 뉴욕 가서도 한국 음식 생각날 때마다 꺼내 먹으면 되겠네. 한국에서의 일정은 부모님께도 저에게도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아무리 한식을 찾아 먹고 집에서 만들어 본다 해도 한국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은 차원이 달랐어요. 부모님께서도 이 여행을 통해 어린 시절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고 저는 한식과 한국 문화가 부모님께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부모님께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이번 여행 정말 좋았다. 우리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될 줄은 몰랐어. 그러게요. 엄마 아빠도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기뻤습니다. 이제 뉴욕에서도 더 자주 한식을 만들어 먹어야겠어. 그리고 믹스커피도 아껴 마셔야지.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우리가 한식을 통해 다시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앞으로도 부모님과 함께 더 많은 한식의 순간을 공유할 것이라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